가지고 아마 주중에 할 것 같습니다. 주중에 신고하고 할 예정이에요. 자,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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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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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시면 바로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은 오캠, 오픈캡처 등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캡처하신 뒤 24시간 365일 뉴커.in 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을 첨부하신 뒤 사건의 개요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방송에서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 성폭력 사건 관련된 피해자나 관련된 사실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였습니다. 클린 극장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 도라나, 아빠가 너무 실망이다. 어떻게 그런 허언증 방송을 볼 수 있지? 아빠 미안해요. 도란이가 너무 미안해. 뻥을 너무 잘 치길래 뻥튀기 먹으면서 맨날 외로워서 봤어요. 대륙 씨는 몰라요. 도란아, 지금이라도 빨리 구독 해제. 네 인생 망치는 거야. 너도 뻥쟁이 되고 싶어? 알았어요, 아빠. 저 이제 뻥방송 보기 싫어요. 뻥을 쳐도 너무 쳐요. 도란아. 더 이상 대놓고 뻥치는 유튜브 방송은 그만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뻥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클린 UCC가 함께합니다. 뉴스각이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호범이요? 아니라고. 한번 다세요. 호범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뉴스각이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그새 벌레가 카카오TV까지 왔네요. 잘가 벌레. 지옥으로 가버려. 네. 요것들이 이제 여기까지 기어 들어왔어요. 일배충이라고 하니까 바로 와가지고 잘 가요. 다시는 못 올 거예요, 니들이. 자, 저희 방송은 벌레와 외구는 해충과 벌레는 요구하지 환영받지 못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팩트 체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원래 이 이도명 사장이 사전에 예고한 날짜는 요게 어제였죠? 어제였습니다. 예, 어제 뭐 갈 거다. 그리고 뭐 6월 달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뭘 할 거다. 6월 4일 날
근데 이도명 사장의 사전 예고 덕분에 그 자료를 언론중재위원회와 검찰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하시면서 뭐 건배 노래를 틀면서 하셨는데 그게 이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님에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그 정보를 공유했다는 거잖아요. 예.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님이 그걸 뭐 어디다 공지를 하거나 본인 블로그에 SNS에 올린 게 아니라 사전에 그 기사의 취재원이었던 이도명 사장님과 사전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의 과정이나 정보를 이도명 사장과 공유했다라는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도 제출을 할 거고요. 물론 통화 내용, 뭐 이도명 사장, 갓세, 통화 내용, 그리고 백상현 기자가 진오랜보 핏방에 가서 아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언론중재위원회와 그리고 검찰에 제가 고소한 고소조사에서 아마 제출이 다 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언론 조정 신청서와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제 뭐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조정 심리 절차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언론사의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이 되면 누구든지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 조정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조정 심리가 이루어지는데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이걸 심리를 오래 할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조정위원들은 수석 부장판사, 전직 언론인, 변호사, 그 다음에 뭐 소장, 조사관 이런 분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언론인은 한 명이고요, 조사관 한 명이고 나머지 4명이 다 법률가들입니다. 예, 현직 수석 부장판사님이 그 심리에 총괄을 하고 위원장을 하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위원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다 따져 본다는 얘기예요. 6명 중에 법조인이 그 4명이나 되시니까 거의 뭐 과반수 결정을 하더라도 거의 압도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총 6분이 조정을 하고요. 6분이 다 참여할 수도 있고 일부만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3분이 참여하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조정 심리가 돼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사를 어떻게 하기로 한다, 반론권을 보장한다, 그리고 뭐 손해배상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집니다.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 그러니까 신청인의 의견을 일부나 아니면 상당수를 반영하는 결정입니다. 양 당사자가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에 동의하면 결정은 확정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 양 당사자는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으로 법원에 소송이 제기가 됩니다. 민사법정에서. 자, 그리고 조정에 적합하지 않아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이, 상당수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중재위원회의 조절 절차는 종료된다. 이후 신청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좀 뭔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3가지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상당수가 불성립으로 그냥 소송을 해라 법원에. 그래서 과거에 BJ 세수하면 원반이라는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이따가 그 얘기하면서 예로 제시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언론 조정 신청서를 받아봤는데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일단 이름만 있고 서명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신청서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게 제출을 했더라도 양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름도 그 컴퓨터로 타이핑으로 친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신청서에는 사인이나 날인이 돼 있게 돼 있는데, 세상에 이거를 접수가 됐다는 것도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뭐 나중에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이름도 타이핑을 쳤는데 서명이나 날인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신청서를 처음 봤어요. 모든 신청서에는 의무적으로 사인이나, 그러니까 이름을 써도 되고, 그러니까 사인이나 날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에 일단은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고, 가장 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님하고 저하고 동갑입니다. 놀랬어요, 저는. 뭐 저보다 뭐 기자 생활을 더 하셨다고 해서 뭐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기간적으로는. 근데 저보다 연배가 윗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하고 동갑인데 심지어 생일이 제가 빠릅니다. 네. 뭐 저하고 얼굴을 공개하진 않으셨잖아요. 방송에서 목소리만 나갔을 뿐인데. 근데 그때 토론회에 나오신 12분은, 저 빼고 12분은 다 보셨잖아요. 이도명 사장님도 뵙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뭐 봤으니까. 근데 저하고 여기에 쓰인 걸 보면 저하고 동갑이고요. 생일이 제가 빠릅니다. 네, 그래서 놀랬고, 그리고 이제 이 신청서 덕분에 제가 그 민형사 소송을 할 때 좀 수월해졌어요. 네. 그냥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연락처나 이런 것만 쓰는데, 자, 그렇게 되고, 자, 채팅창에서 비하나 비방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 취지입니다. 1.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신청 취지라는 거는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항목들의 이행이 완료되도록 한다. 뉴스 커뮤니티의 홈페이지 뉴스 헤드 상단면에 아래의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나타나도록 한다. 단 해당 정정 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 대상 기사의 제목 활자인 팬도 가족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의 편파 기사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 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조정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자, 2. 피신청인은 위 제1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아래의 정정 보도문을 뉴스 커뮤니티 방송 뉴스 방송 헤드에 조정 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정정 보도문 제목 팬도 가족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의 편파 기사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또는 뉴커 백상현 기자 기사 관련 정정 보도문. 자, 본문 본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5월 15일자 방송 헤드에 팬도 가족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의 편파 기사이라는 제목으로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의 1인 미디어 이대로 좋은가 및 백상현 기자가 BJ 덕자 게시판에 이재민 사연 게시글을 올린 뒤에 해당 글을 인용해서 스스로 미담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백상현 기자의 취재 과정 및 기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백상현 기자가 이재민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번이 더 충격적인데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250만 원을 지급한다. 정정 보도문도 제 입장에서는 황당한데 2,250만 원을 지급하랍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일간투데이의 기사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에 버금가는 책임을 또 지셔야 되겠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 자, 저 아까 그 정정 보도문 요청한 게 문제가 왜 있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자, 신청 이유입니다. 1.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보도의 고의로 팬도 가족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의 편파 기사 별첨 1에 보도된 백상현으로 위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며 피신청인은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신문 사업자입니다.
2.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작성한 기사가 편파 보도이며 신청인 스스로 이재민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인용해 미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지난 5월 8일 날 1인 미디어 이대로 좋은가 별첨 2라는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3명 이도명, 진연기, 유영기에게 전화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그에 따른 인터뷰 내용을 게재함에 있어 편파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바 없으나 뉴스 커뮤니티에서는 이도명과 진오렌 버핏, 진연기의 진술만 듣고 편파 기사를 작성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게재했으며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인은 지난 5월 7일 이도명 씨와 40여 분간 인터뷰를 실시해 기사 내용과 같은 이도명 씨의 심정 및 이도명 씨가 개인 방송을 하게 된 계기 등을 청취했습니다. 더불어 유영기 씨와도 30여 분가량 통화가 이루어졌으나 유영기 씨 시행하는 개인 방송 8일자 유영기 씨는 본인에게 짜놓은 프레임에 맞춰서 취재하는 것이 아니냐고 발언하면서 본인의 취재가 잘못된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여 본인이 지금 저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 말씀이냐는 질문을 하였고 유영기 씨는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하여 인터뷰가 종료됐으며 후에 유영기 씨가 취재 내용을 메일로 보내줄 요청했으며 이에 신청인은 유영기 씨의 요구에 네라고 답변했으나 30여 분간의 인터뷰 내용 중 유영기 씨가 다른 1인 미디어 진영기 씨와의 당시 진영기 씨의 후원자이던 이도명 씨를 비판하는 이유를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하고 유영기 씨의 반론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인터뷰를 자, 이와 함께 신청인의 기사가 8일날 보도되자 뉴스 커뮤니티 유영기 대표 기자가 운영하는 개인 방송에서 신청인이 작성한 기사에 대한 비판 및 비난으로 폄하하였고 5월 9일 뉴스 커뮤니티 제보 공지란에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에 대한 제보받습니다라고 목적을 특정하지 않고 정보 제공을 구독자들에게 독려했으며 실제로 유영기 씨가 개설해 18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전화를 하여 항의하고 기사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해줄 것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족같이 생각하고 시청하는 개인방송 진행자 BJ 덕자에 대한 정보를 유영기 씨가 단톡방에 요구하는 등 본인의 개인적인 정보까지 수집해 유영기 씨가 본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진행하는 개인방송에서 밝히는 등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에 대한 심한 노출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뉴스 커뮤니티 유영기 씨는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신청인이 이재민 사연 게시글을 올린 뒤에 해당 글을 인용해 스스로 미담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본인은 지난 4월 5일 강원도에 발생한 산불에 처갓집이 전소된 이재민 가족이며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BJ 덕자가 이재민들을 위한 모금 활동의 타의 모범이 되며 이재민들을 위한 기빈문화 확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기사를 작성 보도했습니다. 이는 뉴스 커뮤니티 유영기 씨는 게시한 보도와는 다른 것으로 공정보도와 신뢰, 투명성을 지향하는 신청인의 직업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본인의 실명을 허락 없이 게재하고 본인의 기사 전문을 본사에 허가 없이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오보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정 인물 차단해 주시고요. 자, 3. 보도로 인한 피해사항. 신청인은 피신청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며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 보도에 신청인을 비난하는 부정적인 댓글들도 달려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신청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퍼진 것도 아니고 예상되고 있으며 뉴스 커뮤니티에서 게재한 신청인에 대한 기사와 조회수가 16일 오전 2시 현재 89,339회로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가능한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고자 정정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산출 근거를 다 해가지고 2,250만 원이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팩트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아시는 분 다 아시니까. 자, 첫 번째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첫 번째
저에 대한 비방성 기사를 작성하면서 취재를 철저히 했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통화 내용까지 해드렸는데, 자, 이도명 사장과는 방송 중에 웃으면서 통화를 하고, 갓세 방송에서 통화를 하고, 응원을 받고, 진오랜 버핏 방송에서 아주 사이좋게 대화를 하고, 자, 기자가, 제가 백 기자님이 보내주신 기자 윤리 강령을 봤는데요. 자, 일단, 저는 백상현 기자님의, 일간투대 백상현 기자님의 취재 의도 자체가 저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보고, 왜 그러냐면 저희 방송에서 차단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별말 안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우리 방송에 상당히 적대적이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차단이 됩니다. 근데 본인이 스스로 다른 방송에 나가서 차단이 됐다는 얘기를 스스럼없이 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차단이 되었고, 그리고 상당히 저에 대한 안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이도명 사장과 갓세 방송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이미 중립이나 객관성 위반은 분명히 저는 의심이 아니라 된 상태라고 봅니다. 자, 이도명 사장과 진오랜 버핏과 인터뷰를 할 때는 충돌이 있을 이유가 없죠. 왜? 그대로 실어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를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대로 실어주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아니었어요. 상당히 적대적이고, 제가 통화 인터뷰 내용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이따가 한번 더 들어보세요. 상당히 비꼬고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프레임 씌우는 거 아니냐, 난 이런 인터뷰가 기분이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질문 내용을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진술한 거 보세요. 저거 녹화 파일, 통화 파일만 들려드리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도명 씨와 진오랜 버핏과 유신을 인터뷰하는데 형평성 있게 인터뷰를 했느냐? 인터뷰의 방식은 인터뷰를 인터뷰를 해주는 사람이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화로 하겠다, 면접으로 하겠다, 아니면 메일로 달라, 팩스로 달라, 문서로 달라. 이거는 기자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언론사에서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러니까 인터뷰 대상이 결정하게끔 하는 게 기본이라고,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지 안 할지는 기자가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인터뷰를 하기로 하고 인터뷰에게 요청을 한 다음에 그 뷰어가 요구하는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들어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게 저뿐만 아니라 제가 EBS부터 시작해서 KBS, MBC, SBS, 조선일보부터 주요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아봤지만 똑같이 합니다. 대면, 직접 만나서, 아니면 전화 음성으로, 아니면 이메일로, 팩스로, 문서로, 다양한 인터뷰어가 요구하는 방식, 만약에 그게 매칭이 안 되면 안 하죠. 꼭 필요가 없으면. 그래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메일로 보내달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고 본인이 내라고 답변을 해놓고는 거기다가 사족을 붙입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인터뷰를 제대로 안 했는데 30분 동안 그 공방전이었어요. 왜 편파적이냐, 왜 프레임을 씌우느냐.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꼬면서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방향성이 재미있어서 이렇게 취재를 한다는 둥, 이런 어이가 없는 답변을 하니까 도저히 인터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힘드니까 전화로, 문서로 메일로 달라 질문을. 그러면 내가 메일로 답변을 하겠다. 인터뷰를 못하겠으면 못하겠다라고 하도 답변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내라고 답변해 놓고는 불리하니까 거기다가 사족을 붙여놓은 거예요. 첫 번째, 인터뷰 당시에 불공평했고, 인터뷰 내용에 대한 검증. 자, 상대방이 인터뷰를 호소한다고 해도 기자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주장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덧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도명 사장이 가족이 망가지고 사회에서 고립되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이도명 사장이 그거에 대한 반론을 바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도명 사장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는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자료까지. 그건 거짓말이다. 사람들하고 닭살 먹고 뭐 웃고 떠들고 하루 종일 음악 방송하고 그렇게 놀고 있는데 뭔 가족이 파탄이 나냐. 이런 식으로 근거를 대면서 영상이나 자료를 제공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첨부를 해야죠. 상대방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뭐요? 진오렌 버핏이 자살까지 생각을 해요? 누가 믿습니까? 그 얘기를. 방송 자료가 다 있는데 몽캠 피해주고 자기가 인정하고 사과 방송하고 나서 상대방이 용서 안 해준다고 깽판 부리고 막말하고 전화번호 유출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짜 사촌 누나 형사하고 막 육기한테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개인 뭐 내역이나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뭐요? 자살을 생각을 해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방송에서 후원해달라고 그러고 해외여행 다니고. 나는 기자의 기본은 그 사람들의 주장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주장을 검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팩트체크고. 그런 기본도 안 하고 내가 메일로 정확하게 워딩을 쳐가지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데 쓰면 내가 자료까지 첨부해서 제출할 거 아닙니까? 피할 리도 없고. 근데 마치 내가 인터뷰를 거부한 것처럼 가세 방송에선 내가 인터뷰를 거부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비아냥대면서. 그 통화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 첫 번째 인터뷰가 공평했다라는 거에 대한 팩트체크고요. 이따가 통화 내용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재민 관련된 거를 허위 기사를 썼다. 제 기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언론중재위원회 신청서에는 많이 이렇게 희석이 됐는데 두 번째 기사에 분명히 나왔어요. 개인정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자가 기사를 쓸 때는 자기 이름을 걸고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쓴 기사에 대해서 그 백상현 기자가 이 언론중재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기사 쓴 사람이. 그러면 백상현 기자가 쓴 기사가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론이 있는 겁니다. 내가 반론권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받아주질 않은 거예요. 기사에 전혀 문제가 없대요. 통화를 했는데 기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나는 어떻게 그렇게 기사에 대한 나 같은 경우에도 BJ들이 기사에 이의 제기를 하면 반론이라도 적어주거든요. 근데 본인 기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제가 물었거든요. 기사에 진짜 문제가 하나도 없나요? 전혀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멍이 있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구멍이 그렇게 많은데 저거 하나하나를 반복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백상현 기자가 저한테 허위 기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이재민 가족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백상현 기자의 주장은 자기가 BJ 달자라는 사람에게 게시글을 쓴 것도 사실이고 그 내용도 사실이다. 근데 유신이 그걸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런 취지예요. 저기는 희석화했지만 그 두 번째 기사는 분명히 그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고 기사를 쓴 적이 없어요. 백상현 기자가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가 그 쓴 게시글이 허위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뉴커에서 제가 쓴 기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 기사에는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가 BJ 달자 게시판에 쓴 글이, 이재민 피해 내용에 대한 글이 허위라고 쓴 적이 없어요. 내가 비판한 거는 본인이 BJ 달자 그 방송을 자주 보는 애청자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자기가 가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가족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방송 BJ의 게시판에 그런 글을 올려놓고 그 내용을 자신인 걸 밝히지 않고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기자도 본 기자도 이재민의 그 장모님이요? 하여튼 집이 피해를 입었는데 가족으로서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떳떳하게 밝히고 써야 되는데 안 밝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비판한 건데 마치 내가 그런 이재민 강원도 산불 피해를 안 보는데 봤다고 한 것처럼 기사를 쓴 것처럼 사람들이 보이게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BJ 달자가 기부를 한 것도 사실이고 강원도 산불에 기부 방송을 한 것도 사실이고, 예, 백상현 기자가 실제로 처가 쪽이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일 수 있어요. 저는 그 자료는 못 봤으니까 확인원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허위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기사에서. 내가 비판한 거는 제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그 BJ 달자가 자기는 애청자니까 가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거기에다가 본인이 그 게시글을 올려놓고 그거를 인용해서 그냥 사람들이 그 기사를 봤을 때는 그게 기사를 작성한 백상현 기자의 사례라고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BJ를 알리고 좋게 표현해주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사인데 그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 달자가 아니라 덕자요. 죄송합니다. 이방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BJ 덕자가 강원도 산불 기부 방송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백상현 기자가 게시글을 올린 것도 사실이고, 난 그 내용이 허위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백상현 기자가 올린 글이. 근데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다고요, 기사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밝히려면 떳떳하게 밝혀야지. 예? 그렇잖아요. 끝을 밝혀야 되는데, 자, 어떻게 적혀 있냐면 거기에, 자, 백상현 기자가 BJ 덕자 기사 제목이 뭔지 아세요? BJ 덕자 전성시대 한판오기는 뜨거운 동물사랑, 아름다운 기부천사 덕자의 전성시대. 그리고 2019년 4월 9일날 밤 10시 32분 52초에 덕자 전성시대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덕자님 마음 너무 고마워요. 이번 산불로 옥계에 거주하는 장모님 집이 전소됐는데 이것저것 챙기고 나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네요. 이번 기부방송 잘 보았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덕구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기부방송 진행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참여하고 싶었는데 새벽에 일어나 산불로 인해 잡옷바람으로 나오신 장모님과 큰처남에게 작은 도움 드리려고 여유자금이 오링이네요. 함께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이번 도움 제가 아니라도 저의 아들 때라도 갖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큰 사건이라도 며칠 지나면 사회의 이면으로 사라지는데 이재민들을 위한 행동, 이재민의 가족으로 정말 감사해요. 덕자님 큰 마음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불난 사진들을 올립니다. 거기에 BJ 덕자가 댓글을 달고요. 아이고라고. 자, 근데 4월 10일 날 저게 올라간 게 4월 10일 밤 10시인데 이게 기사가 뭔가요 이게? 잠깐만요. 아름다운 기부천사 덕자의 전성시대에 글이 올라간 게 2019년 4월 10일 오후 2시 1분. 게시판에 글이 올라간 게 4월 9일 밤 10시 32분. 네. 그러니까 4월 9일날 게시글에 쓰고 4월 10일에 미담 기사를 쓴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번 방송을 시청한 한 이재민 가족은 큰 사건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회의 이면으로 사라지는데 이재민들을 위한 행동을 보여준 보미 씨에게 이재민의 가족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며 이재민들에게 혼자가 아니란 희망을 준 것은 본인이 아니라 후대라도 반드시 환원하겠다고 고마움을 표셨다. 아까 위에는 아들이라고 돼 있었는데 후대라도 이렇게 바꿔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아니 본인이 피해자면 본인이 피해자라고 본 기자도 가족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근데 이게 보도기사기 때문에 그렇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기자잖아. 자기가 기자인데 평소에 자기가 즐겨보는 방송의 BJ야. 근데 그 미담 기사를 작성하는데 그 이재민이 자기라고 밝힐 수가 없는 거잖아. 밝혀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재민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냐면 이거 사실이다. 본인도 이재민이다. 근데 나는 그 글 내용을 비판한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쓰는 기사에, 미담 기사에, 그것도 자기가 즐겨보는 여성 BJ의 미담 기사를 쓰면서 자기가 전날 밤에 게시판에 쓰고 다음날 오후에 그거를 이재민의 가족이라고 해서 인용 쓰는 게 그게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했다.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기사에서 가서 보시면 돼요. 저는 BJ 덕자님이 기부를 방송을 안 했다고 한 적도 없고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님이 그런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이 즐겨보는 여성 BJ의 미담 기사를 쓰면서 전날에 자기가 피해 사례를 적어놓고 그걸 본인인 걸 밝히지 않고 인용을 쓴다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내용이 허위냐 아니냐는 제가 판단할 상황이 아니고 본인이 즐겨보는 여성 BJ의 기사를 미담 기사를 쓰면서 전날 쓴 자기의 글을 자기라고 밝히지 않고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걸 비판한 건데, 예, 그걸 가지고 저보고 허위 기사를 썼다라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상현 기자님이 주장하는 기사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거는 각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팩트 체크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통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과연 제가 아까 백상현 기자님 의도대로 충분히 인터뷰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전체 내용이 다 그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하진 않아서 중간에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녹음을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고, 과연 인터뷰가 충분했는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자, 적반하장입니다. 적반하장. 저에 대한 비방성 기사를 써놓고는 2천만 원을 넘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뭐 판단은 저는 뭐 상식이 통하면 당연히, 예. 자, 공개를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원래 더 통화를 했었는데 한 33분? 내가 확인시켜 준 게 언제였죠? 전이었구나. 이후에 통화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게 처음 통화 내용이고. 이동영 사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진짜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도명 사장이 자기 이름을 막 유포시켰다, 방제해다, 이거 그대로 그냥 받아 쓰신 것 같은데? 그거 받았을 거면 제가 전화도 안 드렸죠. 아, 근데 모르시잖아요. 제가 하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자기가 진우랜버핏한테 100만 원을 주고 홍보를 부탁을 해가지고 진우랜버핏이 그 명함을 게시를 한 거라니까요. 방송에서 띄우고. 그게 전년도 11월이라는 말. 예. 12월 정도 될 겁니다. 11월에 김정혜가 긴급 체포됐으니까. 그렇죠. 제가 그 체포될 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쓰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쓰시면, 아시다시피 뭐 사실을 적시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허위 사실은 심각하거든요. 언론사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많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료 다 있고. 예, 그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개가 된 거고, 본인은 이도명은 김정혜 씨 나와서 있을 때마다 채팅할 때부터 이도명으로 사용이 됐고요. 당연히 닉네임이 이도명이니까 저희는 이도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모 씨라고 얘기를 할까요? 거기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도명 씨는 나는 분명히 전화 통화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영상을 제보하겠다. 그 내 본명을 밝히지 말아달라. 그때 방송하기 전이었다. 방송하기 전에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밝혔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더라고요. 얘기고요. 진오랜 버피 사태 그러면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시죠. 이도영 사장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그 100만 원 받고 첫 방송을 언제 했는지, 그리고 명함 게시를 언제 했는지 물어보시죠. 제 말이 맞는지 그 사람 말이 맞는지. 그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서 뭐 지금까지 뭐 거짓말을 한두 번 했나요? 1인시 와도 뭐 상관없다 평화적으로 하면. 근데 소리 지르고 방해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회 하자고 해놓고 구맥진한테 시켜가지고 자료 준비해라, 뭐 어떻게 소송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분에 대한 신뢰가 안 돼. 근데 그분 말을 그대로 쓰시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한 일이 아닌가 싶네요. 그대로 쓰겠네요. 설마. 근데 대신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걸 왜 들어본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른 매체도 관심이 없는 내용인데 굳이 왜 기자님만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 저는 합리적 의심이 좀 들고요. 나중에 데스크 쪽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봐야 되겠지만 갑자기 이게 왜 꽂히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건이 그렇게 다른 매체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몸캠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모를까. 아니, 기자들은요 잘 알잖아요. 한 번 관심 가지면 갖게 됩니다. 아니요. 실기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여기 출입처만 18군데요. 근데 이 기사를 하셨다는 건 누구한테 부탁받았다는 것밖에 제가 이 바닥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8년 동안 있기 때문에 이 기사는 누구한테 부탁받지 않고서는 기사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한테 부탁할 정도면 엄청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재밌어서 그래요. 재밌어서 기사 쓰는 분이 어디 있어요? 유신 방송 부분에서 우리 유 기자님 방송 부분에서는 제가 거의 맨날 들어가서 봐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저희 입장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적이 없고 이도명으로 활동해서 이도명으로 얘기한 것이고 그거는 다른 BJ나 유튜버들 다 동일하고요. 아프리카에서 이재동으로 방송한다고 해서 이재동을 기사로 쓰지 말라는 거는 그건 정말 내가 그거를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고 개인정보라고 얘기하시는 분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이영호랑 이재용이나 이런 과거 e스포츠 프로게이머들은 자기 이름으로 방송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름을 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보도할 때. 그거는 그분들은 공인이 없고요. 아니요. 저기요. 그분들도 은퇴해서 공인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면 공인 아니고요. 저희가 인터넷 방송 매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인터넷 방송 전문 매체라서 BJ명은 쓸 수가 있고 유권에서까지 다 받았어요. 이미 수사기관이나 이런 쪽에 그 BJ명은 유튜브명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근데 개인정보가 유튜브 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행자명을 기사로 써야 되는데 그거를 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부분은 괜찮은데 그 상대방이 그게 본명이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은 저한테 유영기 씨 아니요. 시행령 부적 8항인가 이게 있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도 저의 유신이든 유영기든 다 거론하시고 서로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신이 자기가 거론하는 거는 괜찮고 유신이 거론한 거는 문제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저도 네이버 다음에서 유신 검색하면 실명 다 나오고요. 프로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도명 사장이 이미 자기 이름에 대해서 공개를 다 하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방심이 뭐 요청을 할 수 왜 요청을 안 하고 기자분한테 그 얘기를 하시겠어요. 이도명 씨가 뭐 터트린다는 게 이거였나 봐요. 뭐 5월 말이나 6월 중에 터트린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하도 방송을 저는 일단 방송 준비를 해야 돼서요. 더 오래 통화는 못 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잘 해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내일 4시쯤 통화가 가능하실까요? 통화는 불가하고요. 메일로 주세요. 일단 왜냐하면 기자님의 취재 의도나 취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메일로 기자님이 궁금하신 내용을 먼저 보내주시면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제가 있을 시간은 없어서 바빠서
네네네. 예, 저도 바쁩니다, 기자님. 네, 저도 일정이 있고 제가 제 스케줄이 있어서 기자님이 시간 내라고 해서 시간 내는 건 아니고 일단은 메일로 아니, 시간 내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춘다는. 아니요. 바빠서 예,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시집 마감일이라서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자꾸 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메일로 질의하시고자 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인터뷰가 빠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시간을 계속 끌 이유는 없을 것 같아갖고 제가 일단은 아니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지금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보내주시면 답변 주시는 게 시간이 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뭐 그냥 제가 빨리 보내주시면 빨리 보내고 뭐 얼마나 어려운 내용이길래 제가 오래 걸리나요? 저 지면 대전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뭐가 했다고요? 지면 대전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요. 하여튼 뭐 그건 제 사정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질문을 해서 제가 답변을 하든 뭘 하든 뭘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대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허위 내용이 있다면 기자님하고 그 언론사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네, 그 부분은 저도 뭐 한두 개 먹은 사람은 아니니까. 아니 인터넷 방송을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방심이보다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분들이나 다른 여성단체에 자문을 할 정도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잘못 말씀을 드리거나 잘못 적용해서 말씀하신 거라면 일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저 조금 기분이 나쁘려고 그럽니다. 기분 나쁘라고 드리는 말씀. 왜냐하면 저한테 그래요? 질문지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자꾸 딴 얘기만 하시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먼저 처음에 할 때 시간이 괜찮으셨습니까 말씀드렸고 잠깐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잠깐이 아니라 30분 넘은 것 같은데요. 30분이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잠깐이라고 지금 얘기가 길어진 그냥 그때 메일 주셨으면 질문이 도대체 뭐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규정이나 이런 거 적으셔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적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질문하시고 답하시면 저도 확실히 중구난방으로 얘기한 거 말씀드린 거 아닌데 지금 절차상에 돼갖고 적어놓은 대로 말씀드렸고 답변 받을 거 받았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디라고 하셨죠, 언론사가? 저 일간투데이입니다. 일간투데이시고 기자 성함이? 백상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았고요. 메일 주시면 빨리 답변해 주시면 하고 만약에 저희가 답변을 못하겠으면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보내드릴게요. 그렇게라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자꾸 내용이 자기들에게 유리하지 않으니까 계속 와서 방해를 하는데 지금 다른 통화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통화 내용을 공개할지는 좀 더 검토를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했어요? 지면 할당받은 게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백상현 기자님을 제 입장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방송에서도 채팅하다가 강퇴되신 분이에요. 차단되신 분이야. 그래서 저한테 유신쇼룸 단톡방에서 1대1로 풀어달라고 하신 분이에요. 자기 기자 신분을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 방송에서 차단은 제가 하거든요. 차단은 매니저들이 못합니다. 저희 방에서. 근데 차단이 됐다고 풀어달라고 하면서 본인의 그 신분을 밝히시더라고, 기자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취재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진짜 별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구글 계정 만들 때 아시다시피 계정 만들 때 그 닉네임을 정하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응? 그쵸? 유튜브 계정을 만드는 법은 지메일 계정 만드는 거잖아요. 구글 계정 만드는 거. 그래서 지메일 계정 만든 다음에 유튜브로 연동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채널 생성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남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채팅창에 유튜브 닉네임이 다 어떻습니까? 실명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닉네임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본인들이 결정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개인정보일 수가 없어요. 왜? 이건 해외 사이트고, 그러니까 해외 서비스고, 그러니까 미국의 서비스예요. 구글 유튜브 서비스고, 거기에 정책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과 이름이 있지만 그 성과 이름을 지키지 않아도 전혀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이트처럼
실명, 본인 확인하고 나서 실명이 따로 있고 자기가 설정한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해외는 자기 계정명을 자기가 정해서 그 계정명으로 그 기간마다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유튜브가 해외 서비스라는 거를 완전히 간과하고 전혀 무시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인터넷 방송 서비스의 플랫폼의 상식도 체크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TV나 카카오 TV나 팝콘 TV는 실명, 그러니까 본인 확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개인정보의 이름이 따로 있고 본인이 공개적으로 사용할 닉네임을 일정 기간 정해가지고 자기가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닉네임으로, 별명으로 쓸 수도 있고 실명으로 쓸 수 있어요. 그건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 같은 해외 사이트는 그런 게 구분이 없어요. 본인이 실명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실명으로 사용하는 거고, 예, 아니면 그 성하고 이름에다가 별명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그래서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사람은 그 유튜버나 상대방이나 채팅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표시된 닉네임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명 따로 이름 따로가 아니라 거기에 계정 채널명으로 구글 생성할 때 구글 그 플러스 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는, 그걸 변경하면 유튜브 명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읽는 겁니다. 방지에 적을 수도 있고요. 다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간투데이의 백상현 기자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개인 방송 플랫폼의 상황도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국내에서 아프리카 TV에서 어떤 사람이 별명을 쓰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실명을 알아내가지고 실명을 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불법성인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완전히 재생산하는 해로 만들어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국내 개인 방송 플랫폼과 유튜브와의 그 운영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어디에 유튜브에 물어봐요? 방심위에 물어봐요? 그 관계자 알려주세요. 저한테. 예? 그 구글 코리아 저도 많은 관계자들하고 메일도 주고받고 얘기를 했는데요. 도대체 그 관계자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다 확인도 안 돼 있더라고요. 뭐 구글 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방심위에 따르면 이렇게 해놨던데, 소송을 제가 어차피 형사소송을 할 거기 때문에 그분들 다 밝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도명이라는 이름을 어디 가서 캐온 게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김정혜가 11월 달 활동할 때부터 본인 사진, 프로필에 본인 사진 자료가 있어요. 본인 이름을 유튜브 계정명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개인정보를 내가 빼내고, 예? 말이 안 되는 거. 처음부터 내가 왜 이거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냐면, 이거는 기사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BJ 보겸 같은 예를 들어봅시다. BJ 보겸한테 누가 착불 택배를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보겸의 주장에 따르면. 근데 보겸이 그걸 컨텐츠화하면서 그 청소년인데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일부 공개돼 버렸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그 청소년이 그런 개인정보를 자기가 이렇게 다 공개한 게 아니면, 그게 공개된 거, 그래서 부모가 실제로 고소를 했어요. 개인정보 침해하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면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백상현 기자님이. 근데 이거는 본인이 작년 2018년 11월부터 자기 얼굴을 사진을 딱 걸고 자기 이름으로 아예 활동을 했어요. 김정혜 방에서부터. 근데 그리고 진호렌 버핏한테 100만원 그 광고비로 주고 방송하면서부터는 아예 매니저까지 하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1인 시위나 이런 걸 한 거는 이후의 일입니다. 방송을 시작하신 다음에. 1인 시위 한 시점이요. 그 전에는 한다고만 했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과연 개인정보 침해인가, 심각한. 본인이 본인의 가게를 홍보하려고
자기 사진 걸고 자기 이름 걸고 그다음 100만 원이나 주고 광고하고 그 진오랜 버핏 수백 명 있는 방에서 매니저 하면서 계속 활동하고 같이 방송 출연하고 다 했는데 도대체 내가 그 사람의 개인 이름이나 뭘 다 퍼뜨린 것처럼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죠. 무슨 그게 개인정보 침해, 본인이 본인 사진 걸고 본인 이름 걸고 가게 홍보하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아까 이도명 사장이 자기 방송 얘기하더만 100만 원 주고 그 홍보 방송 했다고. 1인 시위 왜 한 게 지금 팩트체크에서 왜 나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래서 이 백상현 기자가 주장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 신청한 내용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내용들이고 사실과도 다른 내용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아까 통화에서 제가 기자님을 협박했다고 하는데 미치겠어요.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계속 시간을 끄니까 나는 바쁘고 할 일은 많고 방송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화 안 끊고 계속 시간을 끄니까 아니 메일로 내가 정중하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자꾸 기사가 이미 배정돼 있다. 아니 내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취재를 다 하고 나서 배정을 받아야지. 기사를 이미 배정받았다는 거는 이미 자기가 다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렸어요. 나도 기자 생활을 8년째 했으니까. 지금 뭐 할당 받아놨다는 얘기는 나는 그냥 거기서 그냥 데코레이션? 엑스트라? 그냥 이 사람하고도 인터뷰했다라는 그렇게 들렸어요. 저는 그 기분이 나쁘죠. 아니 내가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그 사람 말을 그대로 써주려는 의도인데 지금 앞에 그 녹음이 안 된 부분에서는 난 선의로 받았어요. 선의로 받았는데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건 그냥 이도명 진오랜 버핏 그냥 써주는 거야. 분위기가 그대로 그 주장을 허위 주장들을 검증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고 항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 나한테 질문할 거를 명확하게 메일로 보내달라. 답변해 주겠다. 근데 끝까지 실실 웃으면서 저렇게 시간을 끌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바쁜 시간에 전화를 하필이면 방송 전에 바쁜 시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재밌잖아요. 아니 낮 시간대는 뭐하고 왜 내 방송 시간 가까이 전화를 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방송을 몇 시에 한다는 걸 모를까요? 내가 분명히 양해를 구했어요. 지금 방송 준비할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고 그렇게 씌우니까 그래서 그럼 메일로 달라. 메일로 답변을 드리겠다 그랬는데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통화를 했고 이후에 통화 내용도 있습니다. 30분 정도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후의 내용도 나중에 검토를 해서 33분 통화한 것도 있고 일간투데이 데스크 부장하고 통화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검토를 해서 공개를 하겠고요. 저렇게 해놓고는 공평하게 인터뷰를 했대요.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근데 기사 내용은 뭡니까? 유심 비방.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살해 협박하고 온갖 한 사람 김상진보다 내가 더 심한, 내가 마치 무슨 인터넷상에 유튜브상에 중죄인이 돼버렸어요. 아니 내가 어이가 없었어요. 나한테 욕해서 모욕하고 협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여성 시청자한테 몽캠하고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 그런 사람들은 피해자로 다 바뀌어버리고 그걸 비판했던 사람은 완전히 무슨 범죄자. 지금 김상진 보도 안 된 게 있습니까? 유튜버 김상진? 주요 언론에 다 메인으로 걸렸어요. 윤석열 그 서울중앙지검장뿐만 아니라 손석희 앵커부터 시작해서 한두 명이 아니야. 피해본 사람이. 근데 그 사람 두 줄 나왔어. 두 줄. 앞에서 나로 가기 위해서 요즘 심각하다. 그래놓고 내 내용이 다에 9줄이에요.
그리고 이도명 사장하고 진오랜 버핏은 피해자, 유씨는 가해자. 여러분들은 이게 화가 안 나요? 화가 나는데 욕 한마디 안 했어요. 그 이후에 백상현 기자가 어땠어요? 이도명 사장하고 웃으면서 통화하고. 응? 그리고 가세 방송에 전화해가지고 그 방에서 나 비방하고 욕하는데 그 방에서 웃으면서 가세가 잘하셨다,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오랜 버핏 방에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얘기하시고. 내가 의심을 안 하게 생겼어요? 내가 저희 그 5월 11일 날 유튜브 평화토론에 왔을 때도 기분이 나빴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비방성 기사를 쓴 사람을 만나고 싶겠어요? 상식적으로? 만나고 싶겠냐고. 근데 실실 웃으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넘게 다 설명을 했어요. 자료 다 줄 수 있다고, 오시라고, 다 자료 보여드리겠다고. 근데 실실 웃기만 해요. 앞에서 팔짱 끼고. 그리고 배웅할 때도 20분 넘게인가 얘기를 했어요. 자료 보여드리겠다. 실실 웃어요 그냥. 나는 더 이상 일간투데이 백상현 기자를 기자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은. 예. 그리고 나는 백상현 그 씨가 쓴 2개의 그거를 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2개를 기사로 봤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저도 신청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 근데 나는 그 2 기사를 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내가 중재 신청을 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제 개인 판단이니까. 이건 한 사람을 그냥 모욕하기 위해 쓴 비방기사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기사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검찰에 형사고소했습니다. 2번째 기사도 형사고소할 거고요. 나는 그걸 기사로 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자로서, 기사로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것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글이라고 얘기했고, 그 글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추가로 할 것이고, 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기대가 돼요. 그래서 자, 하여튼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과연 뭐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판단을 해보시고, 제가 팩트 체크는 길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기 때문에 적반하장입니다. 지금 내가 이 2 기사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막 무슨 사람들에게 기사에 댓글 쓰라고 하고 뭐라고 하라고 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십시오. 절대 비방성 쓰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공지를 했습니다. 확인하셨죠 여러분들 다? 저는 그렇게 했고, 거기에 악플 단 사람들은 다 저쪽 방입니다. 이도명 사장 방. 그 영상으로 다 캡처 해놨고요. 매니저들이 독려하는 거. 거기 게시 그 기사 백상현 씨가 쓴 글에 보면 댓글에 내 욕이 대부분입니다. 쌍욕도 있고 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백상현 기자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익명성이죠. 그게 익명성이죠. 나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나 이런 것들은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니까 가만두고, 본인에 대한 비판 댓글, 기사 보고 비판 댓글을 쓴 사람들은 유신이 무슨, 정말 이게 바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비판받아야 될 언론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증거 없이 기사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판단해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자료가 너무 차고 넘치니까 걱정을 안 해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편파적으로 가니까 그 기사 쓰기 전부터, 기사 쓰고 나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저게 기사 쓰기 전입니다. 근데 메일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기사를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좋다고 이도명하고 가세하고 통화하고 웃으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기자만 모르는 것 같아요. 백상현 기자님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저같이 표현 안 할 겁니다. 저도 뭐 저같이 표현 안 하고 그냥 뭐 막 저도 소송을 당하더라도 막 난리가 났겠죠.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근데 저는 끝까지 법대로 할 겁니다. 뭐 얼마나 당당하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기사에는 허위의 내용이 없습니다. 한 줄도. 다 증거 자료가 있고 기사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는 거는 나는 황당하기도 하고.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자, 이 백상현 기자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드렸고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날 제가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모든 일을 다 할 겁니다. 걱정하지. 거기도 판사님, 변호사 다 그 바닥에서 오래 하셨던 분이고요. 누구보다 언론의 기본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고, 그 BJ 세수하면 원반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5년 전 일입니다. 제가 8년째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 딱 2번 갔습니다. 그 첫 번째가 BJ 세수하면 원반이라고 팝콘TV와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가 있는데, 그 BJ가 그때도 몽캠이었네요. 몽캠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 허위 기사라고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 삭제와 그리고 3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각하됐고, 그 BJ 세수하면 원반 큰 소리 다쳤습니다. 유신 끝났다. 유신 큰일 났다. 그 방송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또 그 추석 연휴인가 그랬을 거예요. 연휴인데 경찰서에 가가지고 저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무혐의. 바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무혐의. 죄가 없다. 그런데도 5년 동안 계속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허위 민원 제기하고 막 경기도청 그 언론 담당관실에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서 막 선동하고 막 신고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팩트 체크하고 법적으로 대응을 했죠. 업무방해, 무고, 그다음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그래서 지금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이번 달 안에 수사를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 안에 수배가 절차 밟는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던 BJ분이 지금은 수사도 안 받고, 그러니까 본인 소송이나 이런 건 계속 진행한다고 팝콘TV에서 간간히 방송을 하다가 이제 경찰들이 계속해서 추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중재 신청에 대해서 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간 끌기나 아니면 유신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혀 흔들림 없이 진행을 할 것이고, 걱정을 하나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1차적으로 이 기사라고 주장하는 글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기사에 대한 것도 고소장을 제출할 거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6월 4일 날 가가지고 수원에 가서 바쁘고 힘든데 저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요. 네,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팩트체크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BJ 세수하면 원반 때도요. 세수하면 원반이 큰 소리 다쳤어요.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팩트로 하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겠죠. 세상에, 그러니까 진짜 적폐가 작용하지 않는 이상은 팩트를 이길 건 없습니다. 팩트를 이길 건 없기 때문에 저는 허위 기사를 작성하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피해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근조근 가서, 내가 무슨 보복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공격만 당했지 뭘 해본 적도 없습니다. 반격도. 자, 그리고 자, 본 방송이 개인 유튜버의 시사 방송인지 언론사의 이름을 걸고 하는지 언론 방송인지 여쭤본 겁니다. 테드님, 상관이 없습니다. 구글 유튜브 규정에 따르면
언론사에서 시사 방송을 하든 네, 개인이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이 시사 방송입니다. 그냥. 지금 아프리카 TV의 망치 부인님도 개인 자격으로 시사 토크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사에서 하는 건 보도라고 하고요. 시사를 다루는 방송에서도 언론의 자유나 이런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사 토크쇼를 언론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론사도 할 수 있고 언론인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사 토크쇼나 이런 방송을 시사 방송이나 이런 방송을 언론사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유튜브 약관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고 그 방송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제 직업은 여러 개가 아니고요. 인터넷신문 뉴커의 대표 기자입니다. 저의 메인 직업은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의 공식 직함은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의 대표 기자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도명 사장님에 대한 팩트체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인데 원미선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전 원론 중재위 이분들은 더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효정님,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피해자라고요. 제가 가해자가 아닙니다. 예, 자꾸 전말을 호도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제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분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도 내가 사업자인 거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도. 근데 말도 안 되는 허위 신고 때문에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한전 직원들이. 그래서 감사 시청을 했고 나중에 업무방해로 고소도 할 거고요.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 이 내용이. 그러면 언론중재위원 자체에서 이런 것들은 좀 걸러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자기들 맘대로 날짜 지정해가지고 그날 나와라. 안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지금 구시대적 발상 아니에요? 아니 민형사 소송도 원고 피고가 날짜를 맞춰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판사가 수렴을 하는데 아니 언론중재위원회가 자기들 맘대로 그냥 날짜 정해가지고 나오라고 그냥 안 나오면 뭐 네가 불리하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날짜 조정을 얘기를 했어요. 많이도 아니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안 나오시면 된대. 안 나오시면 다음이 지정이 된대요. 그때도 안 나오면 이제 신청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하거든요. 예.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중재위원회인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민형사보다 더 후진적이니까 방식이. 아니 날짜 조정을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건 기본인데 재판에서도 그렇고 언론중재위원회만 그래요. 일방적으로 자기들 스케줄에 맞춰요.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인력이 없으면 더 뽑든가. 언론사도 늘어났는데 언론사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언론중재위원회 인력은 그대로인가 봐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절차의 문제점을 얘기한 거지 고소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도명 사장님에 대한 팩트체크를 할게요. 자, 이도명 사장님이 주장을 하십니다. 자기가 맘대로 음악 틀고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것은 음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네, 오늘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본인이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뭐 클래식, 팝, 뭐 가요, 최신곡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껏 뭐 최소 100명에서 뭐 한 400명까지 들을 때가 있는데 그거를 하루 종일 틀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 제안을 이도명 사장님한테 요거를 이도명 사장님이 받아들이시면 이도명 사장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가 주장합니다. 이도명 사장님의 음악방송은 심각하게 음악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송입니다. 자,
제가 주장을 했어요. 고소하세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이도명 사장님이 저를 고소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쵸? 자, 제가 분명히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이도명 사장님의 음악방송은 음악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이 방송을 가지고 고소를 하세요. 자기는 이도명 사장님은 음악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는데 유신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그래서 저를 고소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항. 이도명 사장님이 다시 보기를 지우지 마세요. 자, 이도명 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전 채널 정지 사유가 뭔가요? 아니, 라이브 할 때는 틀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라이브에 했던 영상을 다시 보기로 남겨놓으면 제재를 받는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전 세계에 그런 법은 없어요. 유튜브의 저작권 정책이 뭐냐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저작권자들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 뿐이에요. 잠깐. 예? 그러니까 유튜브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작권은 친고죄니까 그러니까 영상 증거 자료가 있어야 그걸 신고해가지고 제재를 받는데 대부분의 음악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권한 설정을 해가지고 영상이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제재를 받는 건데 아니면 광고료를 가져가거나 근데 이도명 사장은 영상을 삭제해버리니까 유튜브랑 계약한 그러니까 광고료를 가져가는 대신에 허용하는 사람들의 저작권을 안 준 거죠. 설명이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튜브에서 음악 저작권은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지는 게 뭐냐면 하나는 유튜브하고 계약을 해서 그 음악을 허락 없이 틀어도 그거를 그 음원에 계약한 저작권자들이 가져가요. 광고료를. 그래서 저작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료를. 근데 이도명 사장이 노래를 틀고 그 영상을 삭제함으로써 그 저작권자들은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도명 사장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죠. 왜? 유튜브랑 계약한 음악 저작권자들이 영상을 올려야 그걸 다시 보기 광고로서 수익을 가져가는데 그걸 삭제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튼 거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영상을 남겨놓으면 유튜브와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은 음악 저작권자들이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삭제 요청을. 근데 그 증거를 인멸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증거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쁜데 그걸 다 캡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구멍을 악용하는 사례죠. 그렇죠? 그래서 이도명 사장님이 진짜로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라. 내가 이도명 사장의 음악방송은 음악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이걸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방송한 영상을 그대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도명 사장님의 주장이 맞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악 안 틀고 평소와 달리 얘기만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것이고 평소처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이런 데는 그걸 일일이 다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이런 협회들은 큰데 뭐 아프리카TV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큰 데하고만 얘기하기도 바빠요. 인력이. 그래서 하나하나 유튜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못합니다. 하지만 이슈화가 되고 공론화가 되면 조치를 취하죠. 그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인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거 저작권료 어디에 내냐. 자, 이도명 사장님 잘 들으세요. 왜 유튜버들이 BJ들이 MCN에 들어갈까요? 단독해서 계약하기는 파이가 너무 큰 거예요. 계약이. 그러니까
저작권 협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실현자협회, 그 다음에 한국음반산업협회 몇 개예요. 거기랑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도명 사장님이 그 가게 매장이 있다고 해도, 회사 대표님이라고 해도 거기랑 협상할 파이가, 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 유튜버들이나 BJ들이 음악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그래서 MCN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명 사장님이 거기서 자유롭게 되려면 MCN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 단체랑 회사로서 협상하려면 파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규모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쪽이 파이가 아직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놔두고 있는 거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녹화 파일 남겨놓으면 자동으로 유튜브에 설정된 게 오잖아요, 경고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는, 매장에서 평수가 어느 평 정도 되는 그 매장에서 틀 때는 한국음악산업협회에 가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납부를 하시면 돼요. 거기에다 문의를 해야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전쟁하고 있는 상대방한테 물어봅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을. 아니, 서로 지금 소송의 당사자인데 나한테 그걸 자문해달라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도명 사장의 음악방송이 저작권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은 명백한 잘못된 거고요. 입증을 하는 건 두 가지라니까요. 저작권은 친고죄고 유튜브에 설정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증거만 삭제를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하는데 그쪽 관계자가 와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작권협회가. 노래가 곡이 몇 곡이고 관련된 가수가 몇 명인데 그 관계자가 이도명 사장 방송만 모니터링 하겠어요? 어느 곡을 트는지를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니까 그 단체는 일단 규모가 작고 그걸 다 모니터링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이지, 문제 제기가 제대로 되면 가만 안 있겠죠, 당연히. 그 허점을 악용한 사는 거예요.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들아,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일일이 그 하루에 몇 시간 방송하면 그 용량만 얼마겠어요. 그거를 유튜브 사용자가 삭제했는데 따로 임시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용량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방치되고 있는 건데, 자, 방송을 올려서 돈을 벌고 안 벌고와 저작권은 상관이 없어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방송에서 음악을 트는 거랑 상업적이고 아닌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멜론에 여러분들이 유료로 가입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들어. 그래도 요금 나가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멜론에 가입하면 매달 자동 결제하면 자동으로 나가듯이 저작권이라는 것도 이게 상업적이냐 비상업적인가 하고 상관이 없어요. 쓰면 돈을 내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공공 목적의 사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작권 방식을. 두 번째는 뭐냐면 이도명 사장의 음악 방송이 상업적이지 않다라는 건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면, 일단 이도명 사장이 후원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을 받았어요. 인정했죠? 그리고 본인과 가까운 유튜버에게 후원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얘가 지노랜 버핏 20만원 후원 안 해주면 방송을 접겠다. 그리고 신개코TV 계좌번호 걸어놓고 후원해라. 구맥진 여기서 일할 건데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돈 좀 모으자. 이런 식으로 본인도 100만원을 후원 받았고, 그 다음에 다른 가까운 유튜버들도 후원해달라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현물로, 우리가 현물로 받는 거는 후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현물도 후원에 해당이 됩니다.
뭐 과일, 뭔가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송하면서 음악 저작권 침해하면서 현물로 받으면 문제가 안 된다? 돼요. 네, 과일, 고기, 술, 뭐 꽃이 됐든 뭐가 됐든지가 음식물이 됐든지 간에 방송을 하고 뭔가 현물을 받았다면 그것도 대가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돈만 안 주고 뭐 고기 세트에 무슨 산삼 세트에 무슨 막 비싼 과일에 이런 거 보내면 그게 후원이 아니에요? 다 후원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게 무슨 방송에서 계좌로 보내고 돈 봉투 줬다고 해서 후원인 게 아니라 현물도 다 후원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지원해 줬다. 스피커를 지원해 줬다. 이런 거 다 후원이에요, 여러분들. 물품으로 받는 것도. 여러분들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쪽에서 기부받는 것들도요. 현물로 받는 거 다 기입합니다. 응?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 다 기입해요. 고아원이나 이런 단체에서도요. 현물로 과자나 쌀이나 라면이나 이런 거 받는 거요. 의무적으로 다 기입해야 됩니다. 그거 빼돌리거나 하게 되면 처벌받아요. 네. 여러분들 후원도요. 물품 후원이나 음식 후원도 다 돈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셨어요? 저는 그래서 음식이나 이런 거 따로 후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복잡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도 명백한 후원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도명 사장님은 자기 가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장소를 바꾸시면 되죠. 이도명 사장님이나 그 지지자분들 그런 의심이나 오해나 공격을 피하고 싶으시면 이도명 사장님이 집에 가서 하시면 돼요. 다른 장소에서. 왜 이도명 사장님이 헬스프라자에서만 방송을 하실까요? 기구도 보여주고 사용법도 보여주고. 자, 애초에 시작을 봅시다. 이도명 사장님이 유튜버 지노랜 버핏에게 1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 하루 와서 잠깐 몇 시간 방송하는데 100만 원이면 이거는 작은 게 아닙니다. 급 있는 사람들이나 받는 거예요. 행사비가, 광고비가. 여러분들 100만 원이면 그 이벤트 회사에 맡기면요. 그 여성 두 분이나 이런 분들 와가지고 그 거의 뭐 반나절을 춤추면서 예. 뭐 풍선 같은 거 하고 막 나눠주고 막 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코 제빵 정말 맛있는 빵들을 시식할 수 있습니다. 경품 추천도 있으니까 오늘 땡큐. 자, 맛보고 가십시오. 자, 뉴커제과 오늘 개업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지나가시면서 빵, 다양한 빵, 고급 빵, 맛있는 빵 시식하시고요. 경품 추첨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땡큐. 반나절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100만 원이면 2명의 여성 전문가가 나오셔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다 해요. 100만 원이면. 그것보다 저렴하게도 돼요. 근데 2시간인가? 몇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100만 원이요? 그때부터 이도명 사장은 가게 홍보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요. 지노랜 버핏을 활용해서 광고를 하겠다는 목적성을 분명히 대내외적으로 밝힌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왜 이도명 사장이 방송을 가게에서만 할까? 그럼 가게 영업 끝나고 집에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자녀분들 다 한 명은 군대 갔고 한 명은 일본에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집에서 하면 됩니다. 방송. 하루에 몇 시간이 됐든지 간에. 근데 왜 하루 종일 가게 로고가 나가고 가게 물품이 다 보이고 그런 게 계속 거론되게 하게끔 하는 걸까요? 그건 누가 봐도 가게 홍보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키워드 광고로 블로그가 떠요. 그 블로그에 이도명 사장님 명함이 떡하니 있습니다. 개인정보요? 아니 광고하려고 다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수근이 맨날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1588
이수근의 대리운전 1588 그럼 내가 방송에서 야 이수근의 대리운전 1588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이수근이가 저 이수근인데요. 개인정보 침해하셨어요. 아니 광고하신 건데요. 거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싫다잖아요. 왜 이수근을 거론하세요? 1588을 왜 거론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정보 침해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얼굴 다 공개하고 프로필 사진에다가 이름으로 활동하고 광고하고 다 해놓고는 문제가 있어서 비판할 게 있어서 그걸로 비판했더니 왜 개인정보를 침해했냐? 그러면 앞으로 이수근의 대리운전 비판 못하는 거예요? 나는 황당해서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기사라고 작성하는 것 자체가 나는 구맥진의 폭로가 아니더라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광고하려고 얼굴 까고 이름 까고 검색만 하면 방송에서 까고 공지로 까고 진호란 버핏이 자기 블로그에다 검색해가지고 거기다가 대무장관하게 링크해놨는데 잘못된 언행을 했다고 해서 비판한다고 했대가지고 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침해했다? 난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그래서 주소 유출한 적 없어요. JY님. 네. 또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예요. 제가 5월 며칠이에요? 5월 2일 날 그 아파트 앞에서 1인 시위 10분 했어요. 10분. 제가 지금까지 제가 그 전에 1인 시위 30분 했고요. 1인 시위 기습적으로 30분 했는데 그쪽에서 10분 했다 막 모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 1차 1인 시위 30분 했고요. 혼자서. 그 다음에 5월 2일 날 그 아파트 앞에서 10분 했습니다. 아파트 주소나 이름 나오지도 않았고요. 나비쳤어요. 아파트는 비치지도 않았습니다. 응? 나 비추면서 10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헬스프라자 와가지고 다 합쳐서 릴레이로 2시간인가 했습니다. 방해해가지고 그것도 방해받아가지고. 아니 도대체 1인 시위 맨날 하는 분도 있는데 토탈 합쳐가지고 2시간 40분 했는데 무슨 지역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진호랜 버핏은 무슨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도 안 돼도 내가 주소를 공개했다고요? 난 공개한 적 없어요. 그분 정보 다 확인한 건 내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아파트 주소를 공개한 적도 없고 이름을 공개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떼보고 그 다른 쪽이 어느 쪽인지 다 알잖아요. 그냥 나한테 화풀이라는 거야. 내가 무슨 뭐 떼봤다 뭐 했다 나는 하지 않았어요. 그거 다 서류 떼보고 한국 사람들은 따로 있어. 지금 뭐 증거인멸하고 삭제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를까요? 그거 파헤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나한테 난리치는 거예요. 노래 불렀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재산관계나 이런 거 조사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응? 따로 있으니까 저한테 화풀이 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는 두 가지. 유신을 고소하거나 아니면 녹화 파일을 남겨놔라. 녹화 파일을 몇 개를 남겨놨는데도 저작권 침해가 안 걸린다. 그럼 인정. 제가 뭐 책임지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소하세요. 나는 분명히 그게 음악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니라면 절 고소하세요. 그럼 돼요.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허점이 있다. 신고죄고 저작권자의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영상도 삭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워낙 바쁜데 100명, 200명 듣는 방송을 그쪽에서 하루 종일 모니터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팩트 체크하는데 계속 제보가 들어와서 아이구야 지금 이 순간 별구리님과 함께 히릿! 네, 별구리님께서 10만원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가고 있고요. 자, 별구리님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라고 했어요. 친고죄. 그러니까 제가 신고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 저작권자가 신고를 안 하면 아무도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꼬투리 잡지 마시고 제발 좀, 그러니까 본인이 저작권자가 신고를 안 하면 유튜브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영상을 자료로 남기면 그걸로 제재를 하는 건데 증거를 인멸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설정을 해놔 봐야. 자, 그리고 자, 문일성 차단해 주시고요. 문일성 너는 구걸 안 해요? 당당하게